365페이지 큰 3번, 제일 아래 큰 3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두 문제. 별 표시는 100개 되어 있습니까? 영어도 구경하세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F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 칼로 1번부터 3번까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자, 시작합시다. 뎁다 중요합니다. 펜 놓으시고 몸 푸시고 머리 맑게 하시고요. 똑똑한 표정 하시고. 자,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요? CF가 무슨 말입니까? 일단 번역을 하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금 흐름 내지는 현금 수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현금 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얘기는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까? 응? 우리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이 들어와야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사건이 먼저요? 그러면 유출을 먼저 한다면 얘는 현재 가치. 그러면 유입은 미래 가치. 하나는 현가, 하나는 내가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꿔야 둘 다 현재 가치가 된 거죠. 투자한 것도 현재 가치, 발생한 수익도 현재 가치. 그럼 이 둘을 비교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DCF라고 하는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하려면 할인 할증 30분 전에 했습니다. 미래 가치를 할인했다가 30분 전에 했더니 갑자기 할증으로 바꿉니다. 할인이 많은데. 자, 다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 할증, 할인을 우리는 디스카운트라 그러죠. 그래서 디스카운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DCF라는 말이 일단 무슨 뜻인지부터 이해하세요. CF라는 말은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CF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유출. 그렇다면 얘는 현재 가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언제? 미래에.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 조금 전에 시간 가치 할 때 했었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 놓고 둘 다 화폐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DCF라고 부르는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할인한다, 할증한다, 할인. 그게 디스카운트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시작. 줄여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순현가법. 풀네임으로 나오기도 하고 순현가법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건 기억하시고요. 네트 프레젠트 밸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식 표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풀네임은 아실 필요 없고 이 표현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IRR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식 표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 Profitable Index 그래서 PI라고 표현합니다. 한글로도 기억하셔야 되고 영어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DCF의 종류에는 세 가지. 한글로 갑니다. 시작.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영어로 갑니다. 시작. 366페이지
종류 보니까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형가법. 갈로 안에 풀네임이 보인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MPB 이렇게만요. 풀네임으로 기억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 장 뒤로 넘깁니다. 두 번째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내부 수익률법. 영어로 표현하면요. IRR. 한 장 넘깁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수익성 지수법. 영어로 표현하면 PI. 예. 자, 이제 그 내용들을 들어갑시다. 자, 다시 옵니다. CF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 유입, 현금 유출. 다시 CF가 뭐라고요? 현금 그러면 캐시라고 하니까 C라고 쓸게요. 유입 그러면 인풋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현금 유출을 하면 뭐라고 쓰면 됩니까? 현금 유출 그러면 캐시 아웃풋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CF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이제 D를 가져올게. D. D는 할인. 할인한다는 말은 곱한다, 나눈다. 나눈다. 안 쓸게요. 그러나 밑에 있는 겁니다.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읽는 방식부터 달라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현금 유입. 얘는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할인. 할인하게 된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것만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현금 유입. 이렇게 읽을 때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안 썼습니다. 그러나 있는 겁니다. 왜 있는 거죠? 투자는 지금 한다고 전제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읽는 겁니까?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시작.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그러면 D와 C와 F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D, C, F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응? 물론 C예요. 캐시, 돈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돈을, 자, 뭐가 제일 중요해? T가 제일 중요해요. D. D,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할인하면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러니까 D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얘가 T예요. T.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DCF 세 가지가 놓으면 가장 먼저 기계적으로 찾아야 될 게 T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T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현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교과서 366. 순형가 동그라미 1번의 개념 기억 찾으세요. 읽고 갑니다. 시작. 예, 그게 기출 지문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키워드 잡아요. 방금 했는데. 방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몇 개 나와야 됩니까? 2개. 자, 칠판으로 와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현가, 현가. 자, 방금 읽은 내용에서 현가 2개 찾으세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TCF의 정의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내 눈은 기계적으로 뭘 찾는다? 현가를 찾는다. 몇 개? 2개. 2개 없으면 X. 한 장 뒤로 넘깁니다.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의 기억으로 갈게요. 기억.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장래. 자, 그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수익률까지가 IRR의 정의예요.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현가 2개 찾아서 동그라미. 한 장 뒤로 넘깁니다. 세 번째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율로 끝나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수 형태로 표현한다고. 그죠? 무슨 율로 끝나면 분수 형태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땡땡 치수가 놓으면 무조건 분수 형태로 표현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보면 분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항상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제목 읽으세요. 시작. 그럼 알고자 하는 게 뭔가요? 수익.
그럼 알고자 하는 게 수익이라면 유출이 수익입니까? 유입이 수익입니까? 유입. 그럼 유입의 현가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맞는지 확인하세요. 박스 안에. 되어 있습니까? 자, 먼저 수익성 지수가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현가. 현가 몇 개? 2개. 일단 2개 동그라미. 자, 일단 거기까지만. 자, 다시 오세요. 각각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끝없이 여러분들의 함정을 만들어서 지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DCF 3가지가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D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D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현가. 따라서 얘네들의 정의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현가가 2개 있는지를 빨리 찾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현가를 빼거나 아니면 현가를 내가로 바꿔놓거나 그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현가가 반드시 2개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현가라는 개념 정리했습니다.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여기까지 정의는 DCF의 정의예요. 자,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이거는 CF. 거기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입의 현가, 유출 현가로 바뀌었죠. 여기까지는 DCF. DCF. 읽겠습니다. 시작.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의 차이 나는 금액. 그게 순현가예요. 순현가. 계속 보고 있어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요 R. 요 R을 할인율이라고 말합니다. 수익률하고 동의합니다. 이때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을 정의해 볼게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 그게 IRR이라고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분수 형태로 바꾸라 그랬죠. 그럼 분수 형태로 만들어야죠. 뭘 올린다고요? 현금 유입을.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올라가고 분모에는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게 각각의 정의한 거예요. 자, 다시 자, 읽어볼 겁니다. 순현가 시작.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의 차액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순현가. 쉽게 말하면 들어온 돈, 나간 돈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순현가. 다음 IRR. 우리말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시작.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 또는 같게 하는 수익률. 이게 키입니다. 같게 만든다는 것.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분수 형태.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제목이 수익을 알고자 하는 게 수익을 올린다. 분모부터 시작.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 분자부터 읽을 겁니다. 시작.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얘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얘는 읽을 줄 아는지를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출제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모 분자를 바꿔서 내요.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말한다. 이렇게. OX. 분모 분자를 바꾼다고. 그래서 항상 분수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분모 분자 위치가 맞는지를.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는 안 나와요. 분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서술 형태로 나온다고요. 수익성 지수란 이렇게 딱 주면서 분모 분자를 바꾸면 누가 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서술 형태로 주어진다고요.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를 말한다. 그러면 O. 다시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O. 이렇게 놓는다고요. 이거는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세 가지 정의가 나왔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순현가란 하고 나와요. 순현가란 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기계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뜨면 기계적으로 현가를 먼저 찾는다. 자,
자, 일단 현가가 있으면 일단은 O. 자, 두 번째, 순현가에서는 뭘 찾아야 된다? 차액.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같게 한다. 수익성 지수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추가로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교재 366. 개념의 기억으로 갑시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 있습니까? 366. 재료의 기억. 두 번째 키는 차감. 차감 동그라미. 그러면 현가에다가 동그라미 1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차감에다가 동그라미 2라고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단어 이외에 나머지를 보시면 함정에 빠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뭐라고 나와 있든 신경 쓸 게 없어요. 현금 유입의 현가든 들어온 돈의 현가든 뭐라고 떠들든 이 녀석은 보면 안 돼요. 현금 유입이라고 놓은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볼 필요 없어요. 뭐만 보는 겁니까? 현가. 두 번째는 차액. 다음 한 장 뒤로 넘깁니다. 내부 수익률표에서 기억. 현가 동그라미 했죠? 거기다가는 일단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어놓고요. 현가 우리 두 군데 체크했으니까 각각 1번. 자, 또 두 번째 키는 어디 있습니까? 예, 동일하게. 동일 동그라미 2. 수익률, 할인율 상관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던. 그 다음 세 번째 수익성 지수는 읽을 줄 아시면 돼요. 자, 넘겨봅시다. 370페이지 기억 찾으세요. 들어갑시다. 시작. 니은으로 갈게요. 시작. 나눈 값까지만. 분모분자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이렇게 놓을 때는 어느 쪽을 먼저 읽은 겁니까? 분모를. 분자를 읽을 때는 A를 B로 이렇게 나눈 값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단계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 자,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현가라고 했습니까? 그럼 현가는 어떻게 장난칠까요? 현가라고 놓든지 현재 가치라고 나와야지 다르게 장난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현가가 있다 없다만 찾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차액이다. 이렇게도 씁니다.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비교한 값이다. 또 비교라는 말과 차이 나는 금액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동의어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한다? 동일하다, 같다, 이런 의미겠죠. 이거는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끝.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죠. 투자를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 순현가의 결과, 자, 순현가,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 차이 나는 금액이 마이너스 10이 나왔답니다. 설명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기각할 거죠? 0이다.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다인데 뭐가 같다고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아니, 이 꼴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자, 0이면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어려운데 수익은 있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잘 봐요. 요거 R을 잘 생각해 봐요. R이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 점점 커지면 전체 분모값이 커지죠? 그러면 전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그러면 기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0이라는 말은 이것만큼은 돈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저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0이라는 말은 돈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자, 0까지는 투자한다. 그러면 의사결정해 봅시다. 순현가는 기준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투자합니다. 자, 두 번째. 얘 우리말로 말하세요. 이름?
XX 수익률입니다. 땡땡 수익률로 끝나면 항상 그 기준은 뭐다? 항상 기준은 요구 수익률. 그리고 이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기억하지 말자고요.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든 간에 수익률이라는 단어만 놓으면 항상 그 기준은 요구 수익률이면 이보다는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 단 여기 들어가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뭐다? 실현 수익률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등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수익성 지수예요. 수익성 지수.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1이다. 1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같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가 얘를 2로 바꾸거나 얘를 3으로 바꾸어서 틀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0하고 1하고 위치만 바꿉니다. 지금은 1에도 시간 지나면 얘는 다 알아요. 문제는 0하고 1의 위치만 바꾸면 다 틀려버립니다. 자, 왜 여기에 1일까요? 여기에 1이 있었어요. 에이씨,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 답답해 죽겠는데 기억해요, 좀. 근데 얘는 왜 0일까요? 여기 0이 있어, 여기. 자, 기억. 자, 그거 정리합시다. 자, 교재 갑시다. 367. 동그라미 이번에 투자 결정되어 있네요. 재료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순영가. 어떤 경우는 채택이다. 0보다 크거나 같음.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0을 기억하는 겁니다. 0. 0이라는 사실. 한 장 뒤로 넘기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 동그라미 이번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죠.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요구 수익률. 한 장 넘기겠습니다. 370페이지 제일 하단에 수익성 지수의 기준은 1. 370 제일 밑에 1. 됐습니다. 기억합시다. 얘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은 자꾸 착각하고 수업전 질문할 때마다 자꾸 다른 얘기 하지만 당일은 안 틀린 거는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0하고 1하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얘를 여기에 집어넣거나 얘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틀릴 텐데 그렇게 출제 안 해요. 얘를 이쪽에는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0하고 1하고 위치 바뀌었을 때 혼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왜 1이냐?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해 놓으세요. 자, 다음. 이제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잡해진다는 말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출제 빈도가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머리가 맑아야 됩니다. 맑게 하세요. 머리를 맑게 하세요. CF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 유입. 현금 유입하고 현금 유출. 그 다음에 D는 뭐라고요? 할인. 자, 여기까지는 DCF.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 이거는 뭐라고요? 순영가. 자, 이걸 잘 봐요. 요 식을. 일단 정의는 하고 갑시다. 순영가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의 차액. 자, 딱 보시고 제일 중요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 하나 딱 잡아봐요. 응? 아니, 여기 딱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영어 하나 선택하세요. C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데 시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래요. R.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여기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서 나와요. 이 녀석이 제일 중요한 녀석이에요. 자, 얘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할인율. 그러니까 방금 할인율 이렇게 하시면 합격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말하세요 하니까 알 이렇게 하는데. 할인율 또는 뭐라고요? 수익률. 그러면 한번 봅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큰 게 좋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 수익률을 업 시켜보세요. 그럼 분모값이 커진 거죠. 분모값이 커졌으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러면 0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각 1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래서 R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R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R이 요거 수익률입니다.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하실 겁니까? 합시다 좀. 그러면 진도를 그 다음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중개업 할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응? 1억,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조금 현실적으로 가서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합니까? 말을 해요. 괜찮아요. 손을 때리겠습니까? 예? 1억? 자, 1억. 그 1억이 뭔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억이라는 걸 생각해 봐요. 내가 중개업을 해서 연봉이 1억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정말 일이 잘 돼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1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시장이 아무리 안 좋든 내 능력이 아무리 안 좋든 최소한 1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의사결정에 얘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해요. 얘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 내립니다. 잘 봐요. 내부 수익률법은 의사결정 기준이 뭔가요? 요거 수익률 나왔네요. 그런데 순형가법은 의사결정 기준이 뭡니까? 0이죠. 대신에 이 R이 뭔가요? 얘가 요거 수익률이에요. PI 갑니다. 기준이 뭐죠? 1이죠. 그런데 이 R이 요거 수익률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디나 요거 수익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나 다. 왜? 요거 수익률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이 시험에 대빵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녀석이.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요거 수익률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께서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어느 정도요? 그게 과하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내분께서는 그래야죠. 남편이 제발 집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최소한의 개념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삶이 행복한 거죠. 반응이 없어요. 매일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돈을 택단 많이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삶이 괴롭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내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편에게 월 용돈을 1,000만 원씩 주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해서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부님들께서는 돈을 벌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편 용돈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들어오도록 그렇게 최소한 이렇게. 그러면 삶이 아주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 어떤 개념인지 생각해 보세요. 방금 그런 뜻이라고요. 자, 갑시다. 그럼 다시 가보세요. 수년가는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기준이 0입니까? 자, 이거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0이다. 0이라면 요것만큼 수익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맞는 겁니까? 자, 다시 가볼게요. 요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적어지는 거죠. 자, 그 결과가 0이에요. 그 다음 최소한 요것만큼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형가가 0이라면 정상 이윤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순형가가 0보다 크다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예,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기억합니다. 난이도 상급 문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요. 이걸 산식이라고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예.
자, 이 R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는 것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요게 커지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작아지면 요 값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0이라면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은 획득되었다는 뜻이고, 얘가 1이든 얘가 100이 되든 그것은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자, 교과서 갑니다. 367. 동그라미 3번에 특징이 나올 겁니다. 찾았습니까? 예. 이 녀석들이 대부분 다 시험 문제예요. 자, 기억으로 갑시다. 순형가법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그 다음부터 갑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할인율은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동그라미.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때 R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할인율, 수익률. 이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체로 시험은 할인율 이 용어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자, 이 할인율. 그런데 순형가법에서는 할인율이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자, 잠깐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중개업을 통해서 연봉이 얼마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1억. 그 1억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투자 주체가 결정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뒤에, 바로 뒤에. 이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투자 주체 동그라미. 다시 표현한다면 요구 수익률은 누가 결정한다? 투자 주체가 결정한다. 기억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 요구 수익률만 기억했다가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얘는 누가 결정한다? 그래서 좋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을은 왜 삶이 힘든 겁니까? 예?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은 갑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삶의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다음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은 일단 수독. 나머지는 일단 수독. 리얼 갑시다. 리얼. 시작. 초과 이윤 동그라미. 자, 리얼 제일 뒤에 의미 이다 이렇게 끝났죠. 자, 그 뒤에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적읍시다. 순형가가 0이다. 그것은 정상 이윤이 발생했다. 순형가가 0보다 크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자, 거기까지 수도하시고 이제 오세요. 100을 투자해서 120이 들어왔답니다. 내가 100을 투자했더니 120이 들어왔대요. 결과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20%입니까? 얘 이름요. 요 20% 이름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응?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 정의해 보세요. 샥 들어가서 현금 유입의 현가 찾아요. 현금 유입 얼마 있습니까? 120. 현금 유입의 현가와 그리고 현금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자, 이때 R 자리에다가 20% 대입해 보세요. 0.2. 그럼 120 나누기 1.2죠. 얼마 나옵니까? 자,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계산기 눌러봐요. 눌러봐요, 빨리. 120 나누기 1.2. 정말로 100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봅시다. 100이 나왔네요. 자, 20%를 대입했더니 100이 나옵니다. 그러면 20%를 대입했더니 현금 유출의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맞네요.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응? 내부 수익률.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풀면 힘들어서 안 돼요. 얼마 투자한 거죠? 얼마 투자했습니까? 100. 얼마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20. 그래서 20% 되는. 계산은 저렇게 할 거예요. 계산은 별거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IRR 구하라고. 근데 원칙대로 풀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고 저렇게 풀면 그냥 5초만 답 튀어나와요. 자, 저거 정리합시다. 368페이지 갑시다. 특징 찾으세요. 기억 시작.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동그라미. 자, 방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세요. IRR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요 R, 할인율.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법에서는 할인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수익성 지수는 R이 뭔가요? 요거 수익률. 내부 수익률 법에서 R은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니은은 지금 당장 됐고요. 됐고. 자, 리얼만 한 번 더 볼게요. 나머지는 일단 좀 이따 할 거고요. 리얼 찾았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오세요. 요 사례를 다시 보세요. 요 사례를. 100을 투자해서 120이 들어오면 내부 수익률은 얼마가 됩니까? 20%가 됩니까? 여기에 20% 대입하세요. 대입했습니까? 그러면 순현가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가 20% 대입했더니 유입의 현가도 100이지 않습니까?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 차이 나는 금액 얼마입니까? 0. 자,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됩니까?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 100분의 100이니까 1. 그럼 다시 말하면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게 리얼에 있습니다. 리얼. 확인하세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놓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지 맙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얘가 지문에 뜨면 무조건 0. 수익성 지수가 뜨면 무조건 1. 네, 그렇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 골치 아프니까. 뭔가를 또 하나 외워야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니까. 이미 정리했으니까요. 예, 숫자를 통해서 입증해 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버리세요. 저거는 몰라도 좋으니까 몰라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허블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자고요. 내부 수익률 IRR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얘가 뜨면 무조건 0이 나와 있어야 되고 PI가 뜨면 무조건 1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 371페이지 가볼까요? 거기 특징 한번 봅시다. 자, 특징에서 니은으로 갑니다.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그 다음 뭐라고요? 할인율은 뭐다? 예, 동그라미 요거 수익률. 디귿 확인하시고요. 자, 그거는 이제 피드백의 의미인데 제일 아래로 내려갈게요. 제일 밑에 박스 안에 찾았습니까? 그 내용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봅시다. 오세요. 순현가가 0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되면 채택입니까? 기각입니까? 채택입니까?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큽니다. 그래야 채택이 되는 거니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게 놓습니다. 그래야 채택인 거니까. 일단 이게 원칙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 어떤 한 내용이 채택이면 다 채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순현가가 0보다 작다 이리 놓으면요. 기각이죠. 그럼 전부 다 기각이 나와야 돼요. 이 꼴이면 다
이 꼴이 나오는 거예요. 개념 파악하시겠습니까? 그게 제일 마지막 박스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는 겁니까? 채택이면 채택이고 기각이면 기각이다. 그럼 다시 여기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중요하다고요. 요거 말고 있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영가가 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다시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 5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외우려 하지 말고 채택이면 채택이고 기각이면 기각이고 이 꼴이라면 다 이 꼴이다. 그렇게. 자, 1차적으로 정리할 거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은 일단 안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 문제. 자, 마무리하고 쉬었다 합시다. 칠판. DCF라는 단어를 떠올리세요. DCF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제목 시작. 영어로 갑니다. 시작. 자, 개별적으로 물론 기억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전체를 묶어서 갑시다. 기본적으로 다 DCF라면 공통적 요소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세 가지는 공이다. 첫 번째 키는 형가. 그래서 정의가 나왔다 그러면 형가부터 찾는다. 두 번째 키는 차액. 두 번째 키는 동일. 여기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순형가의 키워드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 형가 차액. IRR은 형가 동일. 그리고 PI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분모 분자. 여기는 그러니까 형가를 장난치는 것보다는 분모 분자를 바꿔서 내는 형태. 자, 분모부터 갑니다. 시작. 현금 유출의 형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형가. 분자부터 갑니다. 현금 유입의 형가를 현금 유출의 형가로 나눈 값. 자, 다음 의사결정 기준. 순형가는 0, 요구 수익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중요한 거는 0하고 1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트라는 단어, 순이라는 단어. 우리가 현금 흐름에 측정할 때 가능해서부터 세후까지 할 때도 순이 하나 있어요. 순 영업소득. 어떻게 구했습니까? 영업수익 마이너스 영업비용이에요. 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순, 네트라는 단어 자체가 마이너스 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다음 0보다 크면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이라고 했는데 얘는 무엇이 결정해 주느냐? R이 결정해 줍니다. R이 커져버리면 0보다 작아지겠네요. R이 작아지면 0보다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R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순형가법에서는 할인율이 뭐다?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에서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억합니다. 한쪽에서 채택이면 다른 쪽도 채택. 한쪽이 기각이 나오면 다른 쪽도 기각. 일단은 그게 원칙인 거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